네, 안녕하십니까. 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주말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어요. 3시 30분에 토요일 날 이렇게 좀 촬영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나와서 두산로보틱스 영상 촬영 고생한다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일단 두산로보틱스를 우리가 접근하는 관점이 뭐냐면은, MSCI는 그냥 물 건너 갔다라고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MSCI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건 뭐냐면은 MSCI 5월달만 있습니까, 여러분? 5월달은 물 건너갔는데 8월달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 이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런 추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좀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 추세의 이 부분을 갭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었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좀 추세가 좋게 살아나면서 올라갔던 이슈는 뭡니까?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떨어졌던 이유는 뭐예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겠죠?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가 실망감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지면서 먼저 튀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튀어버리면서, 이때 어떤 이슈가 또 있었나요? 보호예수 확약 물량 이런 내용의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갭으로 하락하면서, 이전에도 이렇게 갭으로 하락하고 출발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는 특히나 보호예수랑 확약 물량이 같이 있었는데, 요 구간에서는 확약 물량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 확약 물량이 맞죠. 네, 이런 구간에서 떨어졌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런 하단 추세를 좀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게 주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승을 한 다음에 이런 중간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딱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지금 잘 지켜주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좀 짚어드리면서 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수도 없이 많은 종목이, 예를 들면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신성델타테크라는 급등주가 중간을 지켜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상승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어디를 좀 지켜줬나요? 이런 구간.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이런 구간을 이렇게 잘 지켜주면서 상승을 했던 상승분을 딱 절반을 반납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쌍바닥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고, 그러면 신성델타테크는 다시 한번 중요한 구간이 어디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으로 거래대금이 쏟아져 들어올 때, 이때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치면, 여기까지 치면 안 되겠죠? 여기가 종가니까 여기까지 좀 상승을 했다라고 치면은 이 구간이 지금 딱 절반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최근에 조금 하락 추세를 진정시켜 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이 보였다라는 말씀인데, 엔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딱 절반 구간을 잘 지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리는 흐름. 엔캠이 그래서 지금 추세가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어쨌든 또 지금 다시 한번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을 지켜주는 흐름, 허리라고 하죠. 이 허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구간이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급등 추세, 이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구간을 무조건적으로 사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8월 MSCI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 7월 달이나 이때쯤에 고점을 찍는 패턴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드릴 건데, 2월 달에 편입됐던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은, 얘도 지금 어디서 좀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줬나요? 일단은 절반에서 좀 지켜주는 흐름을 한번 보여줬었죠. 한번 여기 이 구간에서 돌려주면서 이렇게 했다가 절반이 꺾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고, 이제는 앞으로는 이 절반이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맞고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에코프로 머티가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은 게 확인이 되실 텐데, MSCI 2월에 편입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MSCI가 뭐길래, MSCI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지수라는 거예요, 지수. 이 지수를 근데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규모가 13조입니다. 13조. 근데 13조가 아니라, 원이 아니라 13조 달러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거대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MSCI에 편입이 되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MSCI에,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에 이렇게 있는데, 이 신흥국에 만약에 내가 이게 편입이 돼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두로라고 딱 편입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만약에 내가 두산 로보틱스가 너무 싫어서 두산 로보틱스를 살 생각이 없는 펀드 매니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난 두산 로보틱스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살 생각이 없어도 이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바로 요 두산 로보틱스로 흘러 들어가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패시브 자금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패시브 자금이 뭡니까? 외국인 돈이죠. 외국계 돈. 이 외국계 돈이 쏟아져 들어올, 그런 어떤 외국계 투자가 쏟아져 들어올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미친 듯이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MSCI에 편입됐을 때가 이때인데 정작 편입됐을 때는 그 이후로 이렇게 흘러내렸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먼저 이런 기대감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본인들이 끌고 온 물량을 패시브 자금을 토대로 설거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골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1월 11일 날 기대감에 먼저 고점을 찍었었는데 이때 같은 날에 편입됐던 한진칼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은 주가가 다짜고짜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번 쭉 쏘고 빠졌는데 여기서 쭉 쏘고 빠졌던 게 2월 13일이 편입됐던 날입니다. 편입이 확정될 때 재료 소멸로 쭉 쏘고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종가는 여기서 찍었고 그 이후로 이게 흘러내렸죠. 자, 그러면 실질적인 고점은 어디냐면 여기라고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종가상 고점이 여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갖다 놓고 볼 건데요. 이렇게 갖다 놓고 보시면 언제요? 놀랍게도 1월 11일입니다. 여러분들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어떻게 1월 11일날 같이 고점을 찍을 수가 있죠?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고, 에코프로 한번 사례를 한번 놓고 볼 건데, 에코프로가 이 5월 MSCI를 노릴 때 당시에 이때가 그때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은 자 4월 11일입니다. 소름이 돋죠? 11일날 뭐가 있었나? 무슨 사건이 있나? 11일만 되면은 왜 고점을 찍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해봐 주실 수가 있고, 이때 편입이 불발되면서 다시 한번 언제 8월 MSCI를 노릴 때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가 어디서 고점을 찍었어요? 이때는 11일이 아니네요. 아쉽게도. 네, 아쉽지만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편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가는 척을 했으나 못 가고 흘러내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점은 어디서 찍었다? 7월 26일 날 찍었다. 먼저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고, 이 기대감의 선반영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얘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 신성델타테크가 이 3월 4일 날 뭐가 있었어요? APS 학회가 있었습니다. APS가 뭐냐면 미국 물리학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초전도체를 시연하겠다라고 해서 이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고점 찍은 건 어디예요? 2월 21일이죠? 2월 21일 날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3월 4일 날은 정작 이렇게 좀 많이 흘러내리면서 여기서 개파락해서 출발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밤에 하니까 이때 좀 이제 개파락하고 시작을 했었고, 동영상을 틀었는데 이게 뭔가 그냥 나와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여준 게 아니라 동영상을 틀었기 때문에 뭔가 미적지근한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개파락하고 시작했다라는 말씀인데, 기대감의 고점을 찍는 건 어디다? 2월 21일 날 고점을 찍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8월 MSCI를 노린다라고 하면 7월 때가 고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내용이 지금 또 있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확약 물량을 또 다시 한번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다시 한번 소화를 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확약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하게 되면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물량이 더 많다 보니까 더 크게 상승을 시켜서 더 크게 먹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량 장악을 더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두산 로보틱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연기금 수급이죠. 연기금 수급이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한데 연기금이 예전에는 진짜로 두산 로보틱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듯이 사모으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요때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연속적으로 순매수만 계속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빨간색 엄청나게 찍혔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11월 1일입니다. 자, 11월 1일이 언제인지 한번 갖다 놓고 보시면 바로 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구간에서 연기금이 미친 듯이 사면서 이렇게 마치 두산 로보틱스를 인수라도 할 것 마냥 미친 듯이 샀었는데 11월 1일이 이때고,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를 미친 듯이 산다 하더라도 어떤 이런 박스에 gat혀 있다가 트랩이 발생하면서 털기를 한번 확 한 다음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을 했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앞에 있는 매물을 싹 잡아먹는, 꼬리까지 싹 잡아먹는 캔들이 이렇게 출현을 하면서 8.9%로 종가를 마감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16일입니다. 제가 이때 타점 안내를 한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11월 16일 날 트레이더 K 단기 스윙주 두산 로보틱스를 얼마로? 51,300원 이하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라고 하면서 종가를까지 제가 지켜보면서 종가 부근에서 안내를 한번 드렸는데, 추천 이유가 뭐냐면은 장대 양봉 기준봉 출현 이후로 이거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 그리고 상승 장악형 캔들이 최근 매물을 싹 다 잡아먹는 캔들이 출현을 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드렸냐면은 12월 21일 날
두산 로보틱스 매도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죠? 보호예수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구간에서 사서 어디 구간에서 팔았다? 요 구간에서 사서 일단 우리가 요 구간에서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고, 상승 파동 자체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좀 진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호예수랑 확약 물량이 같이 쏟아져 나오는 구간에서 오버슈팅 연속적으로 3일 동안 상승하는 이런 어떤 패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2월 21일 날 매도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로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그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두산 로보틱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려서 조금 괴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좀 물려서 괴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엔 두산 로보틱스 비중을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비중이랑 평단가를. 너무 구체적으로 적으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만, 그냥 내가 예를 들면 4천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를 2천만 원을 들어가서 물렸어요. 그럼 내가 비중이 얼마겠죠? 절반 정도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평단가는 내가 얼마예요? 9만 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략적인 가격대만 좀 적어서 4674-9671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에 맞는 어떤 추가 매수 타점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매도하게 되는 날도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만까지 같이 들어오실 분들은 우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1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요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보내드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이게 처음에 2시 43분에 종가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체결시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2시 43분에 보내드린 건데, 제가 영상을 20분짜리를 찍게 돼서 예를 들면 2시 43분에 똑같이 영상을 한번 찍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영상을 20분짜리를 찍게 되면은 20분에 걸쳐서 또 편집합니다. 그리고 또 20분에 걸쳐서 인코딩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지금 얼마가 걸리는 작업이에요? 1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죠. 그럼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영상 다 찍었다 하고 빨리 게재하려고 딱 게재하면 언제예요, 여러분? 3시 43분이에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외에서 사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문자로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4.6조죠? 4.6조인데 이게 진짜 도대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화를 내요? 말이 왜 안 되냐면은, 왜 화가 났냐면, 이게 지금 4위입니다, 여러분. 뭔 4위냐면은 협동 로봇 분야 4위예요. 협동 로봇. 협동 로봇 분야에서 4위인 종목이 시가총액이 4.6조예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뭐 얼마나 크다고 4위면 높은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4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60위 정도 하나요,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순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잠재 시장의 규모가 1경입니다. 1경. 그렇죠? 앞으로는 로봇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로봇의 시대가 오는 과정에서 삼성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안 되겠다. 무조건 해야 돼, 로봇.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콕 집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서 삼성이 이거를 키우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계열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 얼마예요? 3.3조예요. 삼성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찝어서 키우고 있는 계열사 중에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게 없는데,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로봇, 그 중에서도 삼성이 콕 집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얼마? 3.3조. 1조가 아니라 10조죠, 10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되는 종목이 없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3.3조. 몇 배 가야 돼요? 3배 가야 돼요. 이렇게만 봐도 로봇주가 지금 얼마나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로봇의 시대가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못 왔냐면은 지금까지 온다 해놓고 왜 못 왔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돌았어요. 얼마 전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뭐라고 하죠? 해외 증시 차트 한번 놓고 보시면은, 자,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진짜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이 있으면서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디냐면은 2년 전에 있었던 박스죠, 이게. 2022년도에 있었던 박스를 최근에 갱신했습니다. 자, 2년 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만다가 이 구간에서부터도 계속 있었습니다. 진짜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좀만 올라가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하다가 결국에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올해 들면서 왔고. 아니, 로봇 얘기하는데 왜 반도체 얘기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반도체는 결국에는 앞으로는 뭐랑 같이 가야 되냐면 무조건 AI랑 같이 가야 되죠. 무조건.
반도체는 무조건 AI랑 같이 가고 이 AI는 결국에는 어디다 활용될 수밖에 없냐면 로봇이에요, 로봇. 여러분들이 AI를 만질 수가 있습니까? AI는 그냥 하나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구현하려면은 결국에는 로봇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봇도 있고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건데 휴머노이드 봇 대장주 누구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협동 로봇 대장주 누구예요? 두산 로보틱스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결국에는 이 수급이 그래서 반도체 다음에 AI가 오고 로봇이 오는 수급이 당연한 순리인데 이 무리 낙수 효과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반도체랑 AI가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지들끼리. 반도체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AI 관련한 반도체들이 막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게 로봇으로 와야지 했더니만 갑자기 야 반도체 이 종목도 있다. 야 이 종목도 있어. 이 AI 이 종목도 있어.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는 SP소프트. 딱지가 날 수밖에 없죠. 로봇 주주분들께서는 아 이게 뭐야? 아니 갑자기 뭐야? 엄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굴러 들어온 놈이 박힌 놈을 빼는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2월달에 상장했는데 지금 상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SP소프트가 이게 저 MS랑 연관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갑자기 어떤 놈이 출연해가지고 우리도 못 갔는데 우리도 갈게요. 얘기하고 또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하나마이크론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적 있죠. 하나마이크론 갑자기 어떤 놈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하나마이크론 뭐 오래된 회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또 신고가 한번 찔러줬던 게 4월달에 보이실 거고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도체들이 계속 난립하면서 반도체랑 AI가 나도 갈래 이렇게 수급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난리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외 증시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 지수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냥 나스닥이 꺾여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지수는 일단 여기서부터 꺾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시점,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는 게 뭐냐면 시원시원하게 오르던 나스닥이 점점 상승 각도가 좀 어때요? 완만해지고 있죠. 둥근 천장형으로 점점 상승 각도가 이게 완만해지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미 한국 지수는 나스닥 내려가겠다. 먼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반영돼서. 그러고 나서 좀 나스닥 뚝뚝 떨어질 때 오히려 올랐죠.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지금 떨어지니까 이 반도체에서 로봇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섹터 순환매가 올 수가 없었다. 로봇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이 어떤 기업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빠졌으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지금이라도 파세요. 진짜 지지선 이탈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에 돌아가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로봇이 수급이 올 수가 없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간에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거 뭐냐면 전 세계에서 협동 로봇 분야에서 4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60이에요. 62, 6위도 아니고. 근데 어때요? 지금 시가총액이 4.6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 4위 기업인데 사실상 점유율은 높지 않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겠죠. 이렇게 두산 로봇 얘기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일단 어디가 좀 중요하겠다.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이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때는 언제다? 7월까지 해서 MSCI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때 이 보호의 수업, 이 확약 물량을 좀 소화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더 큰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기대감에 이렇게 어떤 재료가 소멸되기 이전에 팔아야겠다. 그럼 7월이라고 하면 얼마나 남았죠, 여러분? 5월, 6월, 7월 3달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고 연기금 수급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연기금이 다시 한번 매수 주체가 돼서 주가를 상승시켜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 시장이 어떻다? 반도체랑 AI가 다 해먹다가 지들끼리 다 해먹다가 이제 우리도 와야지 안 왔습니다. 예, 안 온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안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를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 건데 제가 이 최근에 피롭틱스라는 종목이 핫했다 보니까 이 피롭틱스가 뭐 때문에 올랐었죠?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포트에 하나 더 구성하셨으면 하는 종목이 삼성이랑 마찬가지로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다 팔고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XR 관련주를 제가 같이 여러분들이 이 포트에 구성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LG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XR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이런 테마가 돌아올 때 피롭틱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삼성이 엮여있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미친 상승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고, 이렇게 세력이 군데군데 매집하는 적은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대시세가 난 적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뜬 자리에서 들어가서 리스크를 감당하다기보다는 이렇게 1년선 부근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리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에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